아유 정말 막 속 터져요. 속 터져. 내가 내 돈 주고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뭐 미국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형님께서 계속 또 삽질을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미국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한 40도, 막 39도, 40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름이 다가오면 좀 코로나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오늘 아리조나 통계를 보니까 뭐 저번 주부터 날씨가 이렇게 더워졌는데 뭐 코로나 확진자 증가율은 뭐 별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뭐 300명, 400명. 이런 것 보니까 뭐 딱히 뭐 날씨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게 날씨가 좀 더워지면, 아무래도 날씨가 뜨거우면 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비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막 증발이 되고 다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통하지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는 한 9,000명 정도 확진자가 좀 된 것 같고요. 사망자는 한 350명 정도니까 치사율이 한 3, 4%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통계는 지금 한 120만 정도 되고 사망이 한 6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5%좀 넘게 되죠. 그러니까 치사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이에요. 다들 조심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라앉지가 않네요. 오늘은 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당장 뭐 미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절실한데, 이제 저희는 가족이 다 여기 있고 제 처자식이 여기 있고 제 와이프도 해야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뭐 비즈니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떠날 수도 없고 참 그렇네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정말로 미국을 떠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5, 6가지만 좀 골라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미국에서 뭐 이민 온 지는 한 10년 거의 10년 돼 가는데, 정말로 한 이민 와서 한 5년 정도 될 때까지는 제가 빨래를 개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년 정도 될 때까지는 정말 많이 미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미국에 이민 와서 한 5년 정도 지나야 미국 사람이 거의 다 된대요. 그래서 미국 생활이 적응이 되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한 5년 정도 살 때까지는 떠나고 싶은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저도 이제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좀 맞긴 맞았어요. 그런데 그 5년 제가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한 5년이 될 때까지 진짜 떠나고 싶은 순간이 거의 초창기에는 거의 매일매일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뭐 많은 이민 오시는 분들이 미국에 정말 살고 싶으셔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별로 미국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북 전주에서 왔는데 시골에서 와가지고 전주를 별로 떠나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고 싶지도 않았었고, 또 전주 음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딱히 미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 미국 문화를 또 제가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뭐 사람 인생은 운명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떡하다 제가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제 와이프를 쫓아서 제가 온 거예요, 미국을.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더 떠나고 싶은 순간도 많았었고, 정말 미국에 살면서 싫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뭐 많은 것들 중에 한 4-5가지, 한 5-6가지 추릴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여기는 너무 불편해요. 우리 한국에 사시면 정말 편하잖아요. 한국에 살 때 저는 너무 편했던 기억이 많아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배터리가 방전된다거나 그러면 뭐 전화 한 통 하면 막 몇 분 안에 바로 오시잖아요. 갖고 퀵 서비스 오셔가지고 뭐 점검해 주시고 바로 운전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화해서 배달하면 바로 뭐 짜장면이 됐든, 요즘에는 모든 음식 다 배달되잖아요. 뭐 저 때도 그랬는데 10년 전에도 하다못해 제가 전주에서 살 때 보면
무슨 찌개 같은 거 시키면 실제로 막 가스레인지랑 냄비까지 같이 주셔가지고 끓여 먹을 수 있게 막 주시는 그런 업체도 있으셔가지고 집에서 뭐 딱히 음식을 안 해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편리했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저도 애완견을 길렀었는데 그 애완견을 우리 동네에 한 곳은 뭐 직접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아파트로 오셔가지고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 직접 헤어컷을 해주시고 샤워까지 이렇게 다 깨끗하게 샴푸까지 하시고 나서 또 집으로 애완견을 배달을 해주시고, 배달했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아무튼 데려다 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편리해가지고 그런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미국에 와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와 정말 여기는 다 직접 해야 돼요. 다 직접. 여기 와보니까 다 직접 해야 하더라고요. 우선은 뭐 한국처럼 뭐 동네 앞에 장을 편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 같은 거 다 있잖아요. 동네 마트 같은데 여기는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무조건 운전을 하러 가서 최소 5분에서 10분, 15분, 20분 운전을 하고 가서 장을 봐야지. 또 한 번은 뭐 제가 겨울에 제 자동차가 이제 중고 자동차를 샀었는데 기름을 이제 주유소에서, 여기도 주유소도 이제 셀프 주유소, 무조건 셀프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국이 이제 셀프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 주유소 그냥 알아서 넣어주시잖아요. 근데 셀프도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셀프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 넣고 나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제 방전이 된 거죠, 배터리가. 중고차를 샀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긴급 서비스를 전화를 했는데 와 진짜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1시간을 기다려도 이제 보험을 들어놓은 거 있어요, 회사한테.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결국에는 그 옆에 어떤 나이든 백인 아저씨가 트럭을 가지고 온 백인 아저씨가 너 왜 여기 서 있냐고 그래가지고 배터리 방전했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저 시동 걸어줬어요. 그거 점프선 해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그때도 이제 긴급 서비스를 불러야 하는데 보통은 긴급 서비스를 거의 안 부른대요. 자기가 직접 그 타이어를 그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영어도 잘 못할 때여가지고 전화를 할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제 직장 동료 하나 불러와가지고 스페어 타이어로 내가 교환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타이어 고치는 데까지 이제 갔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타이어 교체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타이어 교체할 줄도 모르고 뭐 해봤어야 알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여기는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뭘 하더라도 뭐 이메일을 보내야 하고, 이메일을 보내서 다시 또 응답을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뭐 응답이 오는데도 뭐 5시간, 6시간, 때로는 막 하루 이틀 후에 또 응답이 오기도 하고, 뭐 전화 걸면 거의 전화 안 받아요. 여기는 다 응답, 그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죠. 자동 응답에 내가 누군데 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모든 것들을 편하게 살다가, 너무나도 편하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로 좀만 하려고 하면 운전하고 나가야지. 다 운전을 내가 해야지. 좀 고장나면 내가 또 고쳐야지. 내가 뭐 한국에서 뭐 그런 고쳐보는 것을, 저도 군대는 갔다 왔지만 뭐 고치는 거 이걸 내가 해보기를 해봤나. 내가 뭐 타이어를 갈 줄을 아나. 하다못해 내가 뭐 점프선 연결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음식 같은 경우에도 배달할 수 있는 거 피자, 뭐 그래도 뭐 밤에 늦게는 또 배달도 안 되고, 뭐 중국 음식 같은 거 배달되는 데 있는데 뭐 그것도 음식도 아무튼 거의 뭐 배달도 한두 가지 음식에는 뭐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것들이 정말로 여기서 살면서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제가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음식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 여기서는 이제 햄버거, 뭐 스테이크, 샐러드, 피자 막 이런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을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여기 살고 있는데 와 정말 초반에는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유제품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먹으면 좀 막 배탈 나고 막 속도 안 좋고,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도 별로 안 맞아가지고 뭐 파스타네, 뭐 이런 스파게티네, 이런 피자네, 뭐 햄버거 이런 것들도 먹으면 막 배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막 그랬거든요. 전주에서 와가지고 전주에 음식이 정말 맛있잖아요. 정말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음식 때문에 정말 이 나라를 좀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음식 솜씨가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미국 음식을
도저히 못 먹겠고, 또 식당을 가도 뭔가는 모르겠는데 식당을 가서 이렇게 미국 음식을 먹으면 뭔지 모르게 배도 아프고 막 뭔가 속도 안 좋고 해. 도대체 그 안에다가 뭘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체불명의 것들을, 여기 음식들이 하도 짜고 하도 막 달고 막, 그리고 또 대다수가 또 밀가루 음식이고 하다 보니까 먹기만 하면 속도 안 좋고 막 해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먹고 나서 그런데 또 가격도 너무 비싸요. 뭐 저희 와이프랑 뭐 애기들이랑 한번 가면 팁까지 주고 나면 막 70불, 80불, 100불 막 이러니까 너무 또 비싸가지고 맛이라도 있으면 만족이라도 하는데 맛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먹고 나면 속도 더부룩하고 기분도 안 좋고 한데 가격까지 비싸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제가 음식을 더 해먹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집에서 음식을 뭐 아침, 점심, 저녁 거의 다 밥을 해서 찌개랑 제가 밑반찬 해가지고 애들이랑 또 와이프랑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미국 음식 잘 안 먹습니다. 뭔가 먹으면 항상 탈이 나요. 제 와이프하고도 항상 그래도 맨날 또 집에서 밥만 먹다 보면 좀 질리기도 해가지고 밖에서 한 번씩 먹다 보면 뭔가 또 탈이 나요. 저든 제 와이프든 누구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밖에 가서 사 먹지는 않고, 그래도 아이들 뭐 피자 같은 거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뭐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거나 좀 정크푸드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가끔 한 번씩 애들도 사 먹이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집에서 다 해 먹입니다. 한국 사람은 역시 음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막 먹방 채널 많이 나오고 먹방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방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한식으로 먹방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양식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먹방을 하시겠어요. 하시긴 하시겠지만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게 뭐 외국 음식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양식 이런 거 하루 이틀,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두 번 먹고 진짜로 한 두세 번 이렇게 먹다 보면 결국에는 한식 찾게 돼요.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피가. 그래서 음식 때문에 이 미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나라에서 살면서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저는 그래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당구 치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이런 걸 너무나도 좋아했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 저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왔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심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에서는요, 대다수 사람들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요, 뭐 싱글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냥 다 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 끝나면요, 그냥 한 6시, 7시에 퇴근하면 그냥 다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하루 있었던 일 대화하고, 그러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애들 책 읽어주고 뭐 숙제 도와주고 그러다 자고, 그냥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뭔가 의무적인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 꼭 뭐 유흥 그런 것보다도 그냥 여기가 삶이 뭔가 조용해요. 사람들이 뭐 바쁘지 않고 그냥 조용하고, 뭐 기본적인 사람들이 뭐 조금씩 스포츠 하는 거나 헬스장 가서 헬스 하는 거나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치는 거나 뭐 주말에 뭐 축구네 야구네 이런 거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가족들하고 보내고,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서 친구들하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이런저런 맥주 한두 병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다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저녁이 있는 삶이잖아요, 한국에서 말하는. 근데 한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요, 그게 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저녁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저녁에 한 6시, 7시쯤 직장 끝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좀 대화도 나누다가 뭐 살아가는 힘든 얘기도 하고 또 뭐 그러잖아요. 때로는 막 가족들끼리 모여서 여행도 가고, 이런 뭔가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회식 문화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들끼리도 만나고요. 그런데 미국은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회식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또 술을 많이 먹고 하면요, 미국에서는 약간 좀 막 너는 가정이 있고 이런데 네가 막 만취할 때까지 먹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막 그래요. 뭔가 모르는 미국은 좀 이런 게 있어요. 막
그 암암리에 서로서로 좀 지켜야 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재미가 없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축구나 보고, 미식 축구나 보고 있고 야구나 보고 있고 하는지 이제야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게 절실하게 이해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막 운동만 죽으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헬스장 가서 운동 죽으라고 하게 되고, 골프 같은 거 막 관심도 없었는데 여기는 골프가 저렴하니까요. 막 골프도 하게 되고, 괜히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막 운동장도 뛰게 되고 산도 올라가게 되고 막 자꾸 막 그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기도 하겠지만, 저같이 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같이 막 당구 같은 것도 치고 막 볼링 같은 것도 쳐가지고 막 내기 당구 같은 것도 쳐가지고 같이 술도 한 잔씩 먹고 왔던 그런 게 그리웠던 사람들한테는 참 심심해요. 여기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것 때문에 정말로 제가 힘들었기도 했었는데, 이 나라가요 정말 느려요. 다 느려 터졌습니다. 다들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좋게 말하면 여유로운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정말 느려요. 일 처리하는 게. 뭐 공무원들이야, 여기 공무원분들 뭐 일 느린 거로는 뭐 그 사람들 일 빨리 한다고 해서 뭐 돈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 느린 것은 그냥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하다못해 제가 뭐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돈을 주고 이제 사람을 써가지고 하는데도 아유 정말 느려요. 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언제쯤 올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이 뭐 고장 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메시지를 닫고, 내가 누군데 집에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당신이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쩔 때는 뭐 쌩까고 연락 안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돈을 주고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몇 시간 있다가 연락이 오기나 한 하루 있다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언제 스케줄 되는데 그때 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내일 한 3시 정도, 오후 3시 정도에 올게. 그러면 저는 오후 3시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뭐 고쳐야 하는 거니까. 3시가 돼도 안 와요. 어쩔 때는 또 미안한데 자기가 뭐 뭔 일 있어갖고 오늘 못 올 것 같다고 내일 온다는 사람도 있고, 한 5시나 6시쯤은 꾸역꾸역 와요. 와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이게 고치고 있고요. 또 가격도 겁나 비싸요. 여기는 뭐 뭔가 고치려고 하면 무조건 1-20만 원이에요. 아유 정말 막 속 터져요. 속 터져. 내가 내 돈 주고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미국 와가지고, 저는 참 한국 분들이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로 사업하시는 분들, 뭐 기술 가지신 분들 미국 오면 진짜 떼돈 벌으실 거예요. 여기는요 정말로 일 정말 더럽게 애들 못하고요, 인건비 겁나 비싸고요, 시간도 겁나게 안 지키고 또 겁나 느려 터졌고요. 그냥 가라들도 정말 많고요. 정말 답답해 죽어요.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내 돈 주고 쓰는데도 막 느려가지고. 그래서 가끔 보면 막 한국이 그리워요. 한국에 내가 뭐 살면서 아파트 같은 데서 뭐 내가 뭐 고장나면 동네 분들한테 뭐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막 바로 와주시고,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도 않은데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막 그런 거 보면 그냥 나는 그게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했는데, 너무 제가 혈압을 많이 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 느린 게 뭐 그런 거 한두 개가 아니라 막 다른 것도 웬만한 건 다 느려요. 다 느려. 뭐 주문해도 오는 것도 느리고, 뭔가를 뭐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하는데도 내가 뭐 보험을 들어야겠다 하다못해 제가 보험을 들어야겠다 하고, 뭐 보험 상담 에이전트하도 연락했는데 에이전트하도 이메일을 남기면 이메일이 또 한 하루 있다가 또 다시 응답이 와요. 내가 누군데 하고 또 응답이 오고, 모든 것들이 일 처리가 안 돼요. 저 같으면 빨리 연락해서 이 고객을 빨리 잡아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너 같으면 그런 생각이 절실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막 다 해고되고 막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소리나 하고 있고 나 그런 거 보면 웃겨 죽겠어요.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 느려 터져가지고. 이제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은 정말로 이게 심각한 사과이니까 뭐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제가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진짜 지긋지긋한 나라를 도망가야겠다는 거야. 전에 잠깐 우리 딸아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딸아이 잠깐 소파에서 넘어져가지고 손 삐끗 했는데, 손 삐끗 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딱 5분 만나고 엑스레이 하나 딱 찍었는데 2,000불, 우리나라 따지면 환율로 따지면 240만 원이죠. 240만 원 나왔던 이야기.
제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뭔가 잘못 깨물어가지고 이빨이 깨졌나 시려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치과에서 그냥 리진으로 씌워야 한다고 해가지고 씌웠는데 200만원 나온 거. 그것도 240만원이죠. 2,000불 나온 거. 미칠 노릇이에요, 여기는. 아무튼, 의료보험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아프면 그냥 병원 안 간다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가가지고 리진으로 하니까, 이거 20만원인가? 30만원에 리진 해주시는데, 거의 7배 차이 나죠? 7배.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뭐 코로나 사태로 보셨겠지만, 코로나 테스트로 뭐 몇천 불 한다고 그러고, 뭐 치료비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나온다고. 그렇죠. 이 의료제도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의료 때문에 제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아이 팔이라도 부러지고 내가 뭐 진짜로 뭐 응급하게 맹장이라도 터져가지고 수술이라도 받아야 하면 나 어떡하냐. 수술비가 몇천만 원 나올 건데 어떡하지? 억대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떡하지? 이 나라를 정말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빨리 되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5가지가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코로나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사태를 보니까 뭐 5가지가 저한테는 큰 이유기도 했지만, 요즘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좀 그냥 한국으로 가고 싶기는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비즈니스고 뭐고 진짜 그냥 우리 아이 둘 데리고 와이프랑 한국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미국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는 재선만 생각하시고 뭐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하니까, 이제 코로나 대처로는 자기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재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또 경제를 살리는 걸로 가야 한다 해가지고 무슨 이제 셧다운을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애리조나만 해도 한 200명, 300명 확진자가 나왔던데, 애리조나만 그래요. 오늘 애리조나 지금 확진자가 9,000명 가까이 되고 사망이 35,000이고, 미국이 120만 명에 사망자가 6만 5천인가 기던데, 이런데도 대통령은 별로 관심 없네요. 재선에나 관심 있지. 아이고, 우선 제가 빨래 개면서 오늘 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떠나고 싶었던 순간들 크게 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힘들고 미국도 힘든데, 한국은 좀 덜 힘들죠. 이제 뭐 야구도 뭐 시작한다고 그러고, 애들도 이제 학교도 다시 간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제 또 저희 누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요양병원을 한 거의 2달 가까이 못 갔거든요. 우리 누님들이나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이 아예 요양병원을 심각해 가지고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병원에 뭐 보호자들 1명씩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 우리 누님들도 저도 그렇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좀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게 잘 마무리 지으셔가지고 한국 분들은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하루도 불안하게 미국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웬만해서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말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빨래를 제대로 못 깼어요. 빨래는 이제 마저 제가 개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몸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